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급발진, 운전 부주의 등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에 적임자를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꼼수 사퇴라고 비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과일과 석유류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급발진, 운전 부주의 등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동장치 조작 실수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 TV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 통행인 4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의 보행자들을 덮치고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 멈춰섰습니다. 의문을 사는 점은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끝나지만 CCTV 영상에선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폐쇄회로 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사고 경위 규명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은 다쳤으나 생명의 지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에 적임자를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고 정권 재창출 다짐 속 신경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먼저 한동훈 후보는 내가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을 변화시켜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힘을 우파 진영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소개했고 당과 대통령의 신뢰를 기반한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강인한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물가, 북핵을 대한민국의 3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잡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보수혁명을 당의 개혁을 서명하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외치며 가치, 민생, 혁신정당을 키워드로 여의도 연구원 개혁, 중앙당 내 24시간 민원국 운영 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꼼수 사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고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게 한 뒤 탄핵에 앞서 셀프 사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왔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법행위 후 도망가는 게 이 정권 특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사법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방송사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과일과 석유류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과 축산물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농산물이 13.3% 상승했습니다. 사과 63%, 배 140%의 급등세로 과일 가격 강세는 계속됐고 토마토와 고구마가 18% 상승하며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역시 4.3% 올라 18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작년에 국제유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보다 11.7% 오르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외식 물가도 3%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11곳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9% 나타났고 전공의의 사직률은 0.49%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및 보호할 것이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가 제기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는 따돌림으로 보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단기간에 흥행 수입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헐리우드의 빌리언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 2는 전날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1,481만 달러, 약 1조 4,050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개봉 후 19일 만에 이룬 성과로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도달한 기록이며 올해 전 세계 영화관에서 최고 수입을 거둔 작품이자 올해 10억 달러를 돌파한 첫 번째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북미외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가장 흥행한 지역은 멕시코, 영국 순이고 한국은 세 번째로 흥행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일 오전에 잦아들겠고 목요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전망됩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오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중부지방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중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중부 내륙에는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에 강한 바람도 몰아쳤는데 특히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으나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광주 31도, 전주 30도로 무더웠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일 오전에 잦아들겠습니다. 목요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비구름대가 전국을 오르내리며 강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이 AI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인재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뉴스를 제공해온 글로벌 미디어 그룹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은 AI 시대를 맞아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와 함께 개척해 나갈 글로벌한 시각과 디지털 DNA로 무장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